안녕하세요. 오늘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인데 그쵸? 아침 이루기도 하고. 네, 저는 김헌태라고 하고요. 지금 캘거리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얼마 전에 넷플릭스 다 보셨나요? 우영우 네. 많이 보셨나요? 마침 그게 되게 화제여가지고 딱 이번에 한번 다루면 괜찮겠다 싶은 토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할 거냐면, 제가 막 그냥 이겁니다 이거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영우에서 좀 보면서 거기서 연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런 증상이다, 저건 저런 증상이다,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제가 좀 이 자폐라는 거나 그쵸, 저희 사회에 대해서 좀 약간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네, 말씀을 드리고, 또 뒤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네,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저는 조금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잘하면은 칭찬을 조금 받을 수 있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욕먹기가 되게 좋겠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막 정치하는 것처럼 되게 조금만 틀려도 욕먹기가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다 보진 않았어요. 저는 일부만 보긴 했는데, 물론 드라마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좀 표현하는 그런 거라던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그런 게 다른 건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굉장히 잘 표현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름부터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막 이거다 아니면 아니다, 요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는 거였죠. 근데 사실 저희가 보면 정신과에서 많은 것들이 그래요. 이제 스펙트럼이거든요. 우울감도 조금 우울할 수 있고 많이 우울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자폐라는 것도 자폐 그 성향이 좀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디선가 이 선이 생기는 거겠죠? 그 어디선가 긋는 거죠. 근데 그 선을 긋는 게 그럼 어디냐? 그게 항상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논란이 좀 이렇게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증 같은 경우에는 그쵸, 잘 모르다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딱 봐도 쟤는 자폐다 이렇게 아는 아이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한 거죠. 사실 우영우에서 되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스펙트럼을 보여줬기 때문에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자폐라고 하면은 자폐라는 게 있고, 이제 아스퍼거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또 뭐 렛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다 하나로 묶었어요. 그냥 자폐고 스펙트럼이다, 그냥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틀 안에서 보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신경 발달 장애라는 그 틀 안에 있거든요. 신경 발달 장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경 발달 과정에서 뭔가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발달과정.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발달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성적인 영향,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발달 장애 안에 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 이 안에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그 연구에 포함되고요. 맞아요. ADHD. 되게 잘하셨어요. ADHD도 신경발달장애 안에 포함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뭐 학습장애, 그쵸? 이런 것들, 지적장애, 이런 애들이 다 이제 같은 틀 안에 있어요. 큰 틀 안에. 근데 그 아이들이 서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폐 진단이 있으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ADHD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자폐 이렇게 아이들 어릴 때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죠.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증상, 저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폐가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유로 저희한테 오는 것 같으세요? 어떤 증상일까요? 부모님들 걱정하는 거. 맞아요. 언어 지연. 그게 제일 커요. 제일 크고, 그게 보통 한 이제 2살, 그쵸? 이때 막 말 좀 떼고 이제 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하고 조금씩 막 그러는 걸 할 때쯤에 얘가 좀 늦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생활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그런 익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 환경 자체가 변하는 경우도 또 많기 때문에 완화되긴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막 생각해보면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갈 때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딴 애들도 그때마다 상황이 필요한 게 다르고,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른데 그런 것들에 맞춰가기 힘들어하면서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보죠. 그런 이렇게 트랜지션이 있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습이랑 이제 보완 과정으로 증상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만성적인 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한 번 왔다가 자폐가 사라졌다 이러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가장 저희가 이렇게 아이가 왔을 때 이 아이의 자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 예후를 저희가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뭐 지능, 그쵸? 지능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지만 제일 큰 거는 언어 소통, 언어 발달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어 발달이 되면 어쨌든 간 이게 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조금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나중에, 부모님뿐만이 아니더라도 나랑 같이 이렇게 사회에서 같이 엮이면서 살아갈 사람들하고 뭔가가 소통이 된다는 거. 그리고 중증 자폐 정말 심한 분들은 아예 그냥 말 자체를 못 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후가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읽으면 되게 재미도 없고 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딱딱하게 이렇게 막 이런 거 외우는 거는 막 저희나 하는 거지 다르면.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폐 안에는 첫 번째는 이제 저거예요. 사회적 의사소통 그리고 상호작용의 결함. 근데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결함이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사실은 우리가 자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딱 하나만 뽑자면 뭐냐면 저거예요. 그 의사소통, 사회적인 그런 생활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상호작용 그런 건데, 첫 번째가 이거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갈 거거든요. 사회적 감정적인 상호성, 비언어적인 인사소통, 그리고 관계 발전,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자폐라고 생각하면 우영우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한다던가 아니면 행동이 좀 이렇게 걸음걸이가 이렇게 좀 어색하다던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건데, 아니면은 한 가지 너무 집중해가지고 막 다음 걸로 못 넘어가고 막 고래에 되게, 그쵸? 이상적인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얘네들은 이 세 가지 증상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있어도 돼요. 4개 중에.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요거는 그 부수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보면은 가끔 가다가 사회적 이런 거는 되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제가 아까 스펙트럼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가볼게요. 그래서 이거 뭐죠? 아시는 분들 계세요? 그쵸? 맞아요. 포레스트 검프, 요새 애들은 모르는 애도 되게 많던데, 포레스트 검프가 사실은 보면은 저희가 우영우 하기 전에 이 포레스트 검프도 보면은 되게 자폐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거를 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가 기억나냐면은 막 쥐라는 거 있죠. 포레스트 검프는 되게 유명한 게 쥐는 거잖아요. 계속 뛰는 건데, 그래서 운동선수로도 막 하고, 그쵸? 나중에도 그냥 혼자서 막 그냥 대장정 이렇게 하면서 그게 되게 큰 이렇게 토픽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 자기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 그 제니, 그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제니랑 그 관계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암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남들하고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럴 수 있는 기술, 그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애기들 있죠? 정말 어릴 때 막 갓난 애기들은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자기밖에 없지.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점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익히잖아요. 세상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는 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여됐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예시를 제가 이 영상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영우가 피고인과 인연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소를 보고 놀랐습니다. 22년 전에 저와 아버지도 거기에 살았거든요. 영남빌라 201호. 저 서울대 법대 나온. 아이고 영우구나. 그 꼬맹이가 진짜 변호사가 됐네. 잘 컸네. 남편분은 언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5년 됐나? 남편분이 구청 공무원이셨나요? 개장까지 하고.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어떤 상황인지 제가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저 영우가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 그 집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이렇게 의뢰하러 오신 그분 댁에서 살다가 전혀 그냥 뭐 왕래도 없고, 그쵸? 그러다가 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만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났을 때
이분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치? 아 너가 영우구나. 너 그때 걔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여기서 끊겼지만은 사실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길게 그냥 풀 영상으로 봐도 이렇게 이분은 계속 이렇게 아빠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그냥 자기 할 얘기 하는 거예요. 그쵸? 뭐 어떠셨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은 나한테 의뢰한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래서 남편이랑은 그쵸? 남편은 구청에서 일하셨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 10년 동안 못 뵈고서 이렇게 뵈면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대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닌 거죠. 나는 내 할 얘기하고 너는 너 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핑퐁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전에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아까 또 하나 그거는 두 번째 거 남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영우라는 거 아셨을 때 그 피고인이 어떻게 아셨죠? 행동이 취한 행동이 뭐였죠? 그쵸? 맞아요.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쵸? 좀 반가워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영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나 그런 행동을 원래 이렇게 누가 와서 안아주면은 내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색해하는 거죠. 따라하지 못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이상 행동을 보이는 정훈. 결국 영훈은 자폐인과 소통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조언자를 찾아갑니다. 제가 대답하는 동안에 같이 시금치 다듬으실까요? 아니요, 싫습니다. 자폐인과 사는 건 꽤 왜? 외롭습니다. 딸인 너는 아빠한테 전혀 관심이 없거든. 영우야 뭐해? 아빠 너무 아파. 오해줘. 아빠 우네. 아빠 울어. 대화는커녕 아버지에게조차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영우. 영우는 그게 그렇게 재밌어? 뭐랄까 제때 밥만 주면은 그 누구라도 영우는 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연극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장치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거 회상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 회상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자폐라는 거를 저거에 되게 잘 캡처를 해놨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저기도 아빠가 그쵸? 아빠랑 같이 시금치 따면서 얘기할까? 했는데 어떻게 했죠? 싫어. 되게 무한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싫어도 아빠한테 내가 이렇게 하러 갔으면은 그쵸? 아빠가 도와준다 그랬고 같이 하자 그랬으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좀.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싫어.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호해줘. 그쵸? 난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따로 이렇게 호해줘라고 하면 호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아예 눈길조차 안 주죠. 자기 할 거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 비슷한 맥락에서 아빠가 아픈 걸 보면은 아기가 먼저 가가지고 애가 먼저 가서 아빠 괜찮아? 이럴 수도 있고 그쵸? 아니 아빠가 적어도 그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먼저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거나 시도하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하거나 하는 법을 잘 모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그 또 하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눈치가 없다는 건 아마 다들 계실 거예요. 주위 보면은 와, 쟨 저렇게 눈치가 없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하다 보면 많고 살다 보면 많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근데 되게 눈치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와, 저 사람은 되게 얘는 정말 그게 장점인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눈치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생각해보면 눈치가 있으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이 머릿속에서. 그쵸? 왜냐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읽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그 사람 위치에 넣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반응에 대해서도 심지어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게 힘드니까 눈치가 없다라고 표현될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영우가 사무실로 돌아올 무렵 명석은 사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상태는 어때? 변호사님 보자마자 욕을 하시는데 뭐라고 욕하시는데? 이 육실할 지랄 연병을 떨다 되져버릴 재수없는 호러 새끼야. 왜? 저희 아버지가 피고인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보면은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직장 상사한테 내가 가가지고 직장 상사가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을 하시는 데는 진짜로 그분이 어떤 욕을 했는지 그걸 욕대로 다 일일이 육구문자 다 써가면서 말을 해라 이게 아니라 그쵸? 그냥 대충 어떤 식으로 욕을 했냐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왜 욕을 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욕했냐고요?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장면이 이제 그런 거를 저는 표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이라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이에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말을 할 때, 제가 말을 할 때 말로 이렇게 전달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이거 하는 거를 다 이렇게 그대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 적어가지고 읽는 거랑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쵸? 어떤 것들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쵸. 톤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그냥 다른 거겠죠? 그리고 제 손짓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오히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훨씬 더 큰 부분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눈 안 마주치는 거 있죠. 이거는 좀 이것도 되게 자폐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빠랑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요. 그쵸?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여기서도 지금 눈을 어색해하고 심지어 그리고 어렸을 때는 심지어 더 심하고요. 그쵸? 아예 눈을 안 마주치면 지 할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보시잖아요, 다? 근데 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몸짓이 의미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거나 혹은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는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거야. 웨딩드레스는 어떤 스타일이 좋으세요? 이 웨딩 지금 드레스 뭐인지 혹시 캐치하셨어요? 네. 웨딩드레스는 어떤 스타일이 좋으세요라고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사실 전 여기서도 이 기법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안 보고 있어요. 이걸 건네주시는데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쵸? 와서 이렇게 물을 건네면 이렇게 따라오시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걸 웨딩드레스 어떤 스타일이 좋으세요 하면서 주고 있는데 영웅 초점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마이너한 건데 저는 이게 그거를 표현해주는 좋은 기법이었다고 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영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 그리고 네, 억양.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애들이 말할 때 아니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억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변화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되게 모노톤하게 이럴 수도 있고 되게 너무 변화가 오히려 크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이게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모든 부모에게는 한 번쯤 내 아이가 특별한 거 아닐까 싶은 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에게는 2000년 11월 17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연기를 되게 잘하신 게 억지로 그렇게 하신 거죠. 원래 뭐 그 배우님이 이걸 평소에 얘기하실 땐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목소리를 그렇게 내면서 그렇죠?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암시하는 그런 거기도 하죠. 그래서 영우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계속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되게 뭔가 좀 딱딱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말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네, 몸짓, 손짓 등이 어색한 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렇게 손짓을 가리키거나 이렇게 몸짓을 하는 그런 것들에는 저희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영어, 한국어 다 못하면은 막 몸짓, 손짓 다 써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공용으로 알아듣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몸짓, 손짓 그런 것들이 어색할 수 있죠.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 자체가 좀 어색하거나. 명석의 그냥, 인상을 띄우는 네. 의견서를 작성하다. 그렇죠? 몸짓이 다르죠. 저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죄란 처음부터 검찰에서 피고인한테 집행유예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건이에요. 피고인 옆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유무죄를 다투어야 네. 하는 그렇죠?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 거예요? 사건은 형사 사건이니까 사람으로 직계 존속.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쵸?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보통 제 상사한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지 않는 이제 그런 행동들, 그쵸?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어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용만 놓고 보면은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요.
말하는 내용만 놓고 보면은. 근데 거기에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는데 그거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게 돼버리는 게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관계 발전, 이제 유지, 그리고 관계에 대한 그냥 이해 자체 그런 건데 관계라는 거는 그쵸? 저희가 나 혼자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건 딴 사람과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거일 거예요. 남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에 그냥 관심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현저히 그냥 그런 관심 자체가 낮거나 이렇게 상호작용이 없고 그쵸?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발달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 같은 거 본인이 먼저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호해주고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런 거죠. 영우의 팀은 각자 조를 이루어 사건을 조사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의뢰인이시거든요. 네, 의뢰인이신데 안녕하십니까.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이 친구가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저 지금 한 그 자기 소개 있죠. 자기 소개를 영우는 극 중에서 누구한테나 가나 저렇게 소개를 해요. 그쵸? 그게 처음에 갔을 때 직장 상사한테도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의뢰한테 가는데 사실은 되게 다른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을 만나러 가가지고 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그쵸? 그렇게 다 이렇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친구들이랑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다른데 그거를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는 조선 후기에 강화되는 질문 있나요? 교생 선생님은 어디에서 쌍수를 하셨습니까? 수술이 꽤 잘 된 것 같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미안. 돌대가리라서 맞아도 안 아플 줄 알았지. 뭐? 왜 그래? 우리 사귀냐? 왜 따라와? 너랑 있으면 내가 안전해. 너랑 있으면 내가 얻는 거 뭔데? 친구가 돼줄게. 너 친구 없잖아. 어?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동그라미. 아 뭐해? 지각이라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쵸? 나는 이제 영우 입장에서는 그 관계, 친구 관계라는 걸 어떻게 쌓아가는지 내 할 거는 너랑 있으면 내가 안전해. 그걸 되게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랑 있으면 안전하니까 나는 너랑 친구할 거야. 너랑 계속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친구 관계라는 거는 나 혼자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하려면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예로 이것도 지금 조금 포함된 부분이네. 관계에서 접근할 경우에 굉장히 그쵸? 막 이것도 눈치 없이 어떻게 말하는 거죠. 너 친구 없잖아.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친구를 만들려고 갔는데 그쵸? 너랑 있으면 내가 안전해. 근데 너 친구 없잖아. 라는 걸 말하면 사실 저쪽에서 완전히 어이 터지죠. 사실.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좀 힘들 수 있고 요거 또 하나 있는 거는 또 다른 친구거든요. 영우의 다른 친구인데 이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그런 거예요. 최강 동안 최수연 어때? 너는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어? 너는 나한테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거죠. 딴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밑밥이 깔리거나 그러려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냥 나도 하나 지어줘 하는데 정말로 너무 이렇게 감동을 그냥 확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구내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조차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전에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영우가 자기는 친구 없다고 하면서 이 사람도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말을 안 해줘가지고 서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와서 너는 이렇다라고 설명해줬으니까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그 친구 관계에 대한 접근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중에서 한 2가지씩인데 첫 번째가 상동식적이거나 반복적인 이제 운동성 동작, 물건 사용, 말하기 이런 건데 아까 맨 처음에 영우가 자기 소개할 때 뭐라고 하죠? 법무법인 한마다에서 신입 변호사로 일하게 된 우영우라고 합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개 말하잖아요. 막 별똥별 막 그런 식으로. 그것조차도 이제 이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이렇게 사실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저거죠. 굳이 안 그래도 되고 그쵸? 우리가 솔직히 직장 처음 나가가지고 저런 거 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저 사람들은 모르면은.
여기 그 아까 보시면은 기차. 네, 이렇게 놓는 그런 것들 있죠. 한 가지 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놓는 그런 것들이요. 전반적으로 한 가지에 되게 꽂혀가지고 집착을 하고 그거에서 사실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아침에는 항상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 우영우 김밥 하나 주세요. 이야, 우리 딸 멋있다. 남의 말 따라하지 말고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및 솔직함 금지. 고래 얘기하지 마. 고래 얘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래 얘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 어딨어. 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해야지. 네. 그래서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얼마나 융통성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고래 얘기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나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게 다 되게 지금 보면은 극 초반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극 초반에 나오는 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럼으로써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얘는 김밥을 이렇게 먹는 애. 이런 것들을 다르다라는 걸 되게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초반에 있고 근데 그렇다고 막 나중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알고 보면 되게 재밌죠, 사실. 방금 증인을 신문한 변호인은 자폐 환자입니까? 자폐 환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러고 있는데도요? 검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변호인도 심신미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폐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라면 자폐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아까 지금 혹시 보셨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폐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가는 게.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감각 정보랑도 되게 관련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운맛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운 걸 되게 맵다 느끼고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에 되게 둔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더 크게 받아들이거나 덜 받아들이거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그럼으로써 이렇게 자극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아이들 중에 이제 막 꽁꽁 싸매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감각을 얻기 위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에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그 부분인데 보면은 나가잖아요. 얘가 김밥 다 먹고 뭐 하고 나가죠? 헤드폰 쓰고 나가요. 헤드폰 쓰고 나가는 거는 이것도 얼마나 지하철 시끄러워요. 그쵸? 출근할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그거 노이즈 캔슬링 이런 것들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빠가 이제 첫 출근 날이라고 이렇게 옷을 준비해 준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영우야 이거 아빠 선물 라벨은 실밥까지 다 떼어냈다. 근데 라벨 이런 것들 있죠. 스웨터 이런 거 그런 것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정보적인 감각적인 정보 그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네,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우는 되게 공부를 잘하고 막 천재라 그러잖아요. 네, 천재라 그러는데 뛰어난 실력을 보일수록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요. 나보다 강한 사람 왜 도와줘? 그러니까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을 왜 도와주냐고. 뭔가 말이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머리가 좋다고 이런 것들도 잘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도 제가 다른 것들을 못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는 게 사실 저는 이거 아까 그 심신미약 그거 이렇게 재판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의 심신미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해도 여기서 이제 보통 그렇게 심신미약 그런 식으로 정신과적 질환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사람이 이걸 잘한다고 저것도 다 잘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는 그럼 심신미약이냐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미약적일 수 있지만은 그런 지능적인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걸 처리하는 그런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는 게 전부 다 하나로 다 커버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내가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상이 미술 잘하는 걸로 점수 들어갔으면 전 지금쯤 아주 그냥 그쵸? 일자리도 하나 없었을걸요? 그치만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어쨌든 공부를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맞춰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절대적 강자, 절대적 약자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우영우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우영우 얘는 머리도 좋고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러는데 걔를 왜 도와줘야 되고, 그쵸? 이 사람은 심신미약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 진단이 있고 장애가 있다는 거는 그런 사회적인 저희가 아까 그런 말한 그런 부분에선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보듬어 주는 게 포인트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그쵸? 자폐가 있으면 모든 걸 다 못한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우는 이제 저희가 많이 보고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스펙트럼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펙트럼 다음 보여주는 게 이제 아까 그 정훈이겠죠? 펭수! 정훈이 펭수 좋아하는구나. 정훈아, 여기 앉아. 그래서 이제 이 정훈이한테 자폐가 있다고 이렇게 하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녕. 정훈이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굉장히 영우랑 다르죠. 모릅니다. 김정우 씨, 김상우 씨가 사망한 날 기억하십니까? 영우가 사건 당일에 대해 질문하자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이상 행동을 보이는 정훈.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도 되게 일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찍 나왔다는 게 한 3화 이안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거죠. 영우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는 어쨌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춘 그런 자폐 안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한국 인터넷 보면서 제일 여기랑 정말, 여기도 뭐 깨끗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한국이랑 여기랑 정말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댓글들 달리는 게 진짜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섭고 그 익명성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수재로 알려져 세간의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훈을 욕하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며 영우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댓글들이 되게, 전 이거 보면서 되게 무슨 일을, 와 이거는 그냥 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가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쉽게 진짜 볼 수 있는 댓글들이에요. 진짜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쵸? 아까 거기서 말한 의대생이 죽고, 그쵸? 자폐아가 살았는데 국가적 손실 아니냐. 그런 말이 실제로 나오는데 되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되게 씁쓸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에 저런 게 인터넷으로 드러나는 거는 분명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저는 이 드라마에서 오히려 이런 걸 다룸으로써 그냥 직접적으로 부딪힌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준호 오빠! 이 아파트 살아요? 아니야, 일하러 왔어. 이거 있죠. 이 큰 소리에 지금 이거 놀라는 거거든요. 아까 그 감각적인 오빠 그거. 아직도 봉사하는구나. 빨리 가봐, 나 늦었어. 오늘 가야 돼. 네 오빠. 화이팅! 저 화이팅적이라는 부분인데, 그쵸? 뭐를 화이팅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쵸? 오빠 아직 봉사하는구나. 같이 일하러 나온 사람인데, 그쵸? 아직 그런 인식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뭐, 그쵸? 극 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도 충분히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보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 사람이 화이팅 해달라 그런 적도 없고, 영우 있잖아요. 그쵸? 화이팅이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이것도 나중에 저 같이 이렇게 갔던 사람이 나중에 사과를 해요. 실수를 했다고, 근데 문자를 보낼 때 실수를 했다라고 적다가 바꿔서 잘못을 했다라고 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 한 30대 엄마가 35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아이에게 자폐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에 살던 32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성은 밖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가 많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참극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 아이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폐 진단을 받으면 장애인 등록을 한 뒤 언어 발달 지원과 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모는 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이에요. 8월
그렇죠? 8월 24일이니까 심지어 우영우 이게 끝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한테 자폐라는 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냥 아는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를 좀 더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웠던 게 지원에 대한 상담 같은 거 하나도 못 듣고 그렇죠?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자폐라는 거에 대해서 자폐 진단만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이나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으신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너무 안타깝죠 사실 딴 것보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저는 자폐를 아무래도 이제 자폐 아들하고 많이 이렇게 일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안타깝죠 다른 것보다. 네. 왜냐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충분히 진짜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하는 애도 진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고서 생활하다가 어른일 때 진단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자폐가 다 모든 자폐가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정훈아 인사해. 행빠! 행빠!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란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행빠! 행빠!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네, 저는 이게 되게 잘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쵸?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닌 사람으로서 감히 이게 무게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충분히 많이 계시고 그쵸? 실제로도 네 벽을 많이 부딪히고 하는데 사실 알버타는 캐나다에서 보면 진짜 자폐나 발달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 진짜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여튼 네 여기까지 준비됐는데 오늘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